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찾아서 장 대표의 단식을 끝내도록 출구를 만들어준 일, 이게 오늘까지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 면담만을 위해서 어제 그 강추위 속에 대구에서 상경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어떤 배경에서 이 정치적 이벤트를 주도하고 만들어냈는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먼저 어제 장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국민의힘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서 어제 박 전 대통령의 그 상경 경위 같은 거 취재해 보셨죠? 네, 좀 여러 군데 좀 전화를 해봤는데요. 저와 통화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요, 이 자타공인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이번 이벤트의 숨은 주역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유 의원이 이 장동혁 대표 단식 때 하루 정도 이 동조 단식을 했는데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 장 대표와 박 전 대통령 면담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눴고 박 전 대통령에게 단식장 방문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요, 이 박 전 대통령이 곧바로 확답을 주지 않자 유영하 의원이 대구로 직접 내려가서 모시고 온 것으로 안다면서 당 내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 방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제 오전 10시쯤에서야 통보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오직 장동혁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왔고 사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조율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이 박 전 대통령은 당과 화해를 한 지 오래됐고 이미 지난해 대선 때도 직접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당시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원을 했던 만큼 이번에도 당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거는요, 2016년 12월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거의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측은요, 오래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나름 공을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수락할 시점을 보다가 장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화답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요,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선 이 장 대표의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강제라도 이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카드가 등장했다는 건데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실제로 장 대표 측은 단식 이전부터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 만남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 박 전 대통령이 이 단식이 일주일을 넘으면 위험하다, 몸이 더 상하기 전에 말려야 한다며 상경을 결정했다고 채널A는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 국회 방문은요, 이 단식 정국에서 장 대표가 보수 결집 효과를 거두는 마침표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아시다시피 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 이제 조만간 당무에 공식 복귀를 할 텐데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단식장의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 한 전 대표가 윤리위 제명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는 단식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15일 한 전 대표 제명건에 대해 이 재심 기간까지는 최고의 결정을 유보하겠다며 한 전 대표에게 공을 넘겼는데요.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 청구 시한인 오늘까지도 꿈쩍하지 않고 있어서 규정대로라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명 징계를 의결하고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장 대표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최고위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 데다
당 원로들과 다수 의원들이 징계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 이 당무 복귀 이후 장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뭐 갑작스러운 단식으로 보수 진영 정치, 보수 정치의 어떤 구심점으로 그렇게 뛰어올랐다. 그런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식의 실제 요구 사항이었죠.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이른바 쌍특검 이걸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동혁 대표를 이제 문병하라, 그러니까 위로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단식에 이어서 장동혁 대표의 병상 정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청와대와의 어떤 청와대와의 여야 영수회담을 비롯해서 어떤 혈안들에 대해서 과연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지 이 부분이 또 관심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8일 동안의 단식 중에 그 정부 여당에서는 완전히 외면을 했지 않습니까? 외면을 한 것에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혔어요.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조롱을 했죠. 네. 이 단식 투쟁이 아니고 단식 투정이다. 이렇게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특검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그 국민의힘 쪽의 이야기를 듣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은 단식 기간에 가서 아마 그 어떤 뭐 메시지를 전달을 하든지 했겠죠. 그런데 지금 병실로 옮겼는데 병실에서 새로운 또 제안을 해서 진전된 제안을 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보고 그 대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교 특검도 있지만은 공천 그 헌금 특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아직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금 김경시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의혹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을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가 계속 끌게 되면은 그때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나서 그 여론 민심에 따라서 그 여건에서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 단식을 끝난 시점에 또 특검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네. 홍익표 정무수석이 방문을 좀 지시받은 부분들은 이례적으로 아무래도 좀 건강 그다음에 단식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차 방문이라는 것이지 특검의 내용 자체가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하죠. 특검 사안은 원내 사안입니다. 사실 당대표가 특검으로 단식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대부분 원내대표가 그 특검 관철 위해서 단식하는 게 맞는데 주자리는 송호석 원내대표가 누워 있어야지 왜 장동혁 대표가 누워 있지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이게 집안 싸움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사이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 자체를 단식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했던 본인의 지도 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단식 투쟁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크게 뭐 정치적으로 대통령께서 영수회담까지 끌고 갈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병원에 병문안 정도는 갈 수 있으나 말하자면 일례적으로요.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풀기 위해서 방문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병상 정치를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식하고 나면 한 두 배가 걸리지 않습니까? 회복 차이에. 그러니까 8일에 끝났으니까 길면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뭐 회복을 하고 온다고 봤을 때는 단식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당무가 더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병상 정치가 계속 갈 것이냐. 저는 좀 그거는 좀 불투명해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